시끄럽다. 이거나 들고 나가. 나가면서 버려. 치매에 걸렸다던 시어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한미란에게 던졌습니다. 생일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젊은 여자는 당당하게 거실을 활보했습니다. 25회를 헌신한 미라는 그렇게 쫓겨났죠. 공원 벤치에서 무심코 보따리를 열었는데 그 순간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진 낡은 보따리가 모두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년간 준비된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미란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라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 벌써 25년째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미라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일어났습니다. 소리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남편 재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남편이 짜증을 내지 않게 하려고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미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멸치를 다듬었습니다. 시집 온 지 25해, 매일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미라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어젯밤 소파에 벗어둔 양말을 집어 빨래통에 넣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미란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 재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재훈은 평생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허세가 심한 사람인지,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인지를. 밥 차려. 재훈은 인사 한마디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재훈이 밥을 먹으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집안일 말고 다른 생각은 없어. 미라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친구들 보면 다들 취미도 있고 뭔가 하던데 당신은 그냥 집에만 있잖아. 미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5해 동안 집안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이 집을 돌보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그래도 좀 뭔가 해봐. 남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재훈의 말은 차갑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한들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재훈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기다리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영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 밥 먹어야지. 네, 어머님. 지금 드릴게요. 미라는 시어머니를 위해 따로 상을 차렸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죽과 부드러운 반찬들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말씀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그저 멍하니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석 달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너무나 또렷하셨으니까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미란의 인사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넌 아직도 그 벌은 못 버렸구나. 미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새벽에 혼자 뭐 보는 거, 나 다 알아. 미라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매일 새벽 재무제표를 보는 걸 알고 계신 건가요? 어머님, 그게 괜찮아. 숨기지 마. 넌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정신이 든 건가요? 아니면 착각이신 건가요? 그날 오후 미라는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지만 재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미라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라는 또다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였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기업의 재무제표가 떠올랐습니다. 미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숫자들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란의 비밀이었습니다. 25해 전 결혼하기 전까지 미란은 대기업 전략기획팀 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결혼 후 미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집안을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 할 줄 아는 것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래 혼자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그날도 미라는 새벽 4시까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1시간을 잤습니다. 5시에 일어나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한미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날카로운 분석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도요. 오직 한 사람, 시어머니만이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란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재우는 집에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다느니 거래처 미팅이 있다느니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알았습니다. 재훈의 회사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재훈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방으로 들어가 쇼핑백을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빨래를 정리하다가 재훈의 새 양복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시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재훈의 월급으로는 이런 명품들을 살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불안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보너스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는 멍한 표정이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는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미란이에요. 며느리? 넌 누구야?
미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다니. 하지만 점심때가 되자 시어머니는 또렷해지셨습니다. 미라나, 오늘 반찬 뭐야? 아, 네. 어머님, 갈치조림이랑 시금치나물이요. 갈치 좋지. 내가 좋아하는 거.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아침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말이죠.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 있나요? 그날 오후 미라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창한 비즈니스 영어였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Yes, I think that investment will be profitable.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마치 몇십 년 경력의 사업가처럼 말이죠. 미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이렇게 완벽한 영어로 비즈니스 통화를 할 수 있나요? 게다가 투자 이야기까지요? 미라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병을 연기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왜요? 무슨 이유로요? 저녁 무렵 재훈이 또 늦는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미라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며느리, 넌 후회 안 해? 네. 무엇을요? 일 그만둔 거.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미라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계신 겁니까? 어머님, 그게 벌써 25해 전 일인데요. 25해 전이든 50해 전이든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잖아.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미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정신이신 거죠? 뭐라고? 나 밥 먹고 있잖아. 시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재훈의 서재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재훈은 서재를 자신만의 공간이라며 미란의 출입을 금지했었거든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회사 관련 문서들, 거래처 명함들, 영수증들. 그때 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금액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억 원. 대여자 명단에는 시어머니 영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차용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이 시어머니한테 3억 원을 빌렸다고요? 용도란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 미라는 차용증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재훈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미란에게는 말하지 않은 걸까요? 새벽녘 미라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노트에 빼곡하게 숫자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왜요? 무슨 이유로 치매를 연기하시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란과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 미라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미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자신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말이죠. 며칠 후, 미라는 친구 경숙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라나, 너 남편 요즘 뭐하니? 경숙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어제 강남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 미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젊은 여자요? 응. 30대쯤 되어 보이던데. 둘이 되게 친해 보이더라고. 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5해를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다시 재훈의 서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하게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 자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미라는 계획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전직 기획팀 차장 출신답게 단번에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패할 거였습니다. 시장 조사도 부실했고 수익 구조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투자금 3억 원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빌린 그 돈이었습니다.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은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하니 며느리. 미라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재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그게 괜찮아. 나도 알고 있어.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미라나, 내 말 잘 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어제까지의 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치매가 아니셨던 거죠? 그래. 나는 병에 걸린 적 없어. 다 연기였어.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왜 그런 연기를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지켜보기 위해서야.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6개월 전 재훈이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네, 차용증을 봤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 내 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사기요? 그래. 그 여자가 재훈이를 꼬드긴 거야. 돈을 빼내려고. 미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서유라. 재훈이 회사 후배야. 겉으로는 사업 파트너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결혼 사기꾼이야. 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말려봤자 소용없어. 내 아들은 이미 그 여자한테 빠져 있거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치매 연기를 시작했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증거요? 그래. 그 여자가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증거. 재훈이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말이야. 미라는 시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편이니까. 시어머니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너는 25해 동안 이 집을 지켰어. 누구보다 헌신했지. 어머님. 하지만 내 아들은 그걸 몰라. 당연하게 생각해. 미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내가 불쌍했어.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묻혀 사는 게. 시어머니는 미란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 그리고 내 말대로 움직여. 시어머니는 미란에게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건 변호사 연락처야. 필요할 때 연락해.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약속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일찍 들어온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어? 다시 치매 환자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미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연기력은 완벽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재훈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길을 잃으셔서. 재훈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가세요. 여긴 위험해요. 응? 넌 누구야? 시어머니는 재훈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좀 잘 봐. 이러다 큰일 나겠어.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나오면서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사기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요. 그날 밤 미라는 시어머니가 준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연락해. 모든 준비는 끝났어. 미라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오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미란의 54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미란은 생일이라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재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람들 좀 초대할 거야. 준비해도. 생일 파티라도 해주시려는 건가요? 미라는 잠시 기대했습니다. 25해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파티라니. 하지만 재훈의 다음 말이 그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니, 중요한 사람들이랑 만날 일이 있어서. 음식이나 잘 준비해도.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무슨 날이야? 제 생일이에요, 어머님. 그래, 생일. 축하한다. 시어머니는 미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견뎌. 알았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미란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녁 7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서와 며느리 진이가 먼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맙다, 준서야. 준서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미라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자신을 기억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잠시 후 재훈의 회사 동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빨간색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유라입니다. 여자는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유라는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넓네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음식을 나르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유라는 재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준서와 진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건배를 하며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이 갑자기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재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재훈은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재훈 씨 아이예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훈이 미란을 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재훈은 서류 봉투를 미란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생일날 자기 집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준서야, 넌 빠져. 어른들 일이야. 재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라가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사랑하는 사이예요. 유라의 말에 미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해요? 25해를 함께 산 아내한테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미라는 평생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됐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서류에 사인이나 해. 저는 사인 안 할 거예요. 뭐라고? 25해를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뭘 잘했다고 그래? 집안일이나 하면서 내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그 말에 미란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손에 낡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 자식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재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방에 계세요. 이건 어른들 일이에요. 어른? 내가 누군지 알고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재훈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는 한 번도 정신을 잃은 적 없어.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시어머니는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미란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 나가면서 버리고 가거라.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 말고 가. 이 집에서 나가. 저 여자 둘이 살 테니까. 시어머니는 유라를 노려봤습니다. 유라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우린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사랑?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넌 사기꾼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똑같은 짓 한 거 다 알아. 증거도 있어. 유라는 당황했습니다. 재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일단 며느리는 보내야겠어. 시어머니는 미란을 현관으로 밀었습니다. 어서 나가. 그리고 보따리 버리지 마. 절대로.
시어머니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미라는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게요? 안 돼요. 괜찮아, 준서야. 엄마는 괜찮아. 미라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훈을 보았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미라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유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나갔네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여보.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라는 보따리를 안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54번째 생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몰랐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리고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걸요. 미라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미라는 작은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해가 이렇게 끝나다니, 생일날 이렇게 쫓겨나다니.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손에 든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보따리였습니다. 버리라고 하셨지만 절대 버리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미라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낡은 보자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단단했습니다. 마침내 보자기가 풀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미라는 숨이 멎었습니다. 소유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미란. 이전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또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서초 오피스텔. 이것도 미란 명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총 10채의 부동산이 모두 미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다음은 통장이었습니다. 예금주는 한미란이었습니다. 잔액을 보는 순간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억 3천만 원. 또 다른 통장을 열었습니다.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만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귀금속도 들어 있었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옷 팔찌. 모두 시어머니의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라나, 내 사랑하는 며느리.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집에서 나온 거겠지.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막지 못해서.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그 여자를 만나고부터 재훈이는 달라졌어. 돈에 눈이 멀고 욕심이 생기고 가족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지. 나는 결심했다. 내 재산을 지켜야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지켜야겠다고. 미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준비했어. 내 부동산을 하나씩 내 명의로 옮겼어. 재훈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천천히. 통장도 만들었어. 임대 수익금이 매달 들어가게 해뒀어. 귀금속도 내 이름으로 바꿔뒀어. 모두 내 거야, 미라나.
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니. 3년 전 재훈이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나는 확신했어.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치매 연기를 시작했어. 모든 걸 지켜보기 위해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당할 모욕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라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미라나, 넌 25해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 내 꿈을 포기하고 내 능력을 숨기고 그저 며느리로만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 재산은 내가 흘린 땀의 대가야. 내가 참아온 세월의 보상이야. 절대로 재훈이한테 돌려주지 마. 절대로 그 여자한테 빼앗기지 마. 이건 내 거야. 당당하게 내 것이야.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한테 연락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도와줄 거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뒀어. 재훈이가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없어.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고 모든 증거가 완벽하니까. 미라는 시어머니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미라나,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54살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넌 여전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세상에 나가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 내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미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54살 한밤중 공원 벤치에서.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미라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꼭 잘 살겠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이 선물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미라는 보따리를 다시 챙겼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구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아, 나야.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어서 와. 경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미라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택시였습니다. 손에는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미란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미란은 경숙의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놓인 보따리를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경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미란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미란은 경숙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통보, 쫓겨남, 그리고 보따리의 비밀까지. 경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5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응, 나도 믿기지 않아.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며느리를 사랑하셨나 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미라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란 씨시죠? 변호사는 이미 미란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네, 가겠습니다. 미란은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점심 무렵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나야.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제 번호를? 내가 준 종이 있잖아. 예전에 손에 쥐어준 거. 미라는 기억났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던 전화번호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어머님, 지금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걱정 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시원하더라.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집 앞 카페로 나올 수 있어? 네. 집 근처요? 응. 할 이야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미라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서 와, 며느리. 앉아. 미라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오히려 너 걱정이야. 미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내 얘기 좀 들어봐.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라나, 나는 원래 사업가였어. 네. 젊었을 때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어. 혼자서 시작해서 꽤 크게 키웠지. 미라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현명하게 투자했지.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조금씩 자산을 늘려갔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회사는 20년 전에 정리했어. 남편이 아프셔서. 하지만 투자는 계속했어. 혼자서 조용히.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셨던 거군요. 그래. 나는 지금도 현역 투자자야.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투자회사 서류야. 미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H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최영희. 자본금 50억 원. 어머님, 이게. 나는 50년간 투자로 먹고 살았어. 지금도 매달 수익이 나와.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내게 물려주려고 해. 네. 저한테요? 그래. 넌 자격이 있어. 어머님, 저는 경력도 끊긴 지 오래고.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 능력이 중요하지. 시어머니는 미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는 5년 동안 너를 지켜봤어. 새벽마다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아. 미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내 후계자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라고. 어머님, 재훈이는 욕심만 있고 능력은 없어. 그 여자한테 놀아나는 바보지. 하지만 넌 달라. 넌 진짜 사업가의 피가 있어. 시어머니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회사를 키워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봐. 하지만 저는 나이도 많고 54살은 많은 나이가 아니야. 나는 70살에도 투자했어.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계획이 있어. 계획이요? 재훈이와 그 여자를 무너뜨릴 계획. 미라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3년간 증거를 모았어. 그 여자가 다른 남자들을 속인 기록, 사기 전과 모든 거래 내역. 그리고 재훈이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도 있어. 횡령이요? 그래. 카페 사업한답시고 회사 돈을 빼돌렸어. 5억 원. 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곧 들통날 거야.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가거든. 그럼 재훈이는 해고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겠지.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결혼 사기로 고소할 거야. 증거가 충분하거든. 미라는 시어머니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셨어요? 아니, 변호사랑 탐정이 도와줬지.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란아, 복수는 내가 할 거야. 넌 내 인생을 살아. 회사를 맡아서 새로 시작해. 능력 있는 여자들을 고용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기회를 줘. 어머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시어머니는 미란을 안아주었습니다. 넌 내 딸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내 딸이야. 미란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5해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잘할게요. 알아. 넌 잘할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미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재훈과 유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요.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통장, 회사 서류까지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투자회사를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대표이사 한미란. 명함을 받아든 순간 미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라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25해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정장이었습니다. 경숙이 다림질을 해주었습니다. 미란아, 멋있다. 완전 프로페셔널해. 미라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54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훈의 회사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김태준이 함께 갔습니다. 미란 씨,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어요. 두 사람은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경영지원팀 김대리 찾아왔습니다. 직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한미란 씨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두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미란과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미란 씨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 미란은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재훈의 횡령 증거를 말이죠. 오재훈 상무의 회사 자금 유용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총 5억 3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법무팀장이 덧붙였습니다. 개인 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라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인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즉시 해고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25해를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배신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셔? 재훈은 말을 멈췄습니다. 미란을 본 것입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오상무님 앉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재훈은 멍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오상무님 회사 자금 유용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재훈 앞에 놓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입출금 내역, 개인 계좌로의 송금 기록. 재훈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횡령입니다. 법무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미란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했어? 당신이 신고한 거지? 미란은 재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저를 배신한 것처럼 회사도 배신했네요.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상무님, 오늘부로 해고됩니다. 그리고 횡령액 전액 반환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재훈은 주저앉았습니다. 미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훈 앞에 섰습니다. 25해 동안 당신 뒷바라지했어요. 당신 밥 차려주고 옷 빨아주고 시어머니 모셨어요.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당연하게 여겼죠. 그리고 버렸어요. 쓰레기처럼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미란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변호사가 따라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미란 씨.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잘했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그 여자 차례야. 네. 서유라. 오늘 오후에 경찰이 체포할 거야. 결혼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말이야. 미라는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고소하신 거예요? 응. 증거가 충분하거든. 저 여자가 다른 남자들한테 한 짓까지 다 나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혼 사기범 서유라 씨 검거. 피해자 5명, 피해액 12억 원. 미라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란아. 나 좀 도와줘. 제발.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미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라는 새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H인베스트먼트 대표실.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한미란. 미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 아니, 이제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어머님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란아. 내 진짜 인생이. 네,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54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H인베스트먼트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40대, 50대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미란처럼 능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미팅 준비 완료했습니다. 40대 후반의 김 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까지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김 부장님. 미란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창업 지원 펀드 1억 원 규모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고문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네요, 대표님.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미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며느리, 아니 미란아. 요즘 행복해 보여.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미란은 진심이었습니다. 55살이 된 지금 미란은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소식 들었어?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빚 갚느라 힘들다던데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자업자득이야.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이제야 정신 차리겠지. 재훈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유라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서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서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어디서 볼까? 엄마 사무실로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저녁 무렵 준서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준서야. 진이도. 세 사람은 대표실에 앉았습니다.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준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편만 들고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준서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미라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괜찮아. 엄마, 정말 멋있어요. 55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미라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희 씨도 충분히 멋져요. 그리고 준서, 너도요. 가족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희망을 말이죠. 며칠 후 미라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성 경제인 포럼에서 강연 요청이 온 것입니다. 주제는 경력 단절 극복과 재도전이었습니다. 미라는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40대, 5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라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란입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29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요구로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해 동안 저는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작년 54살에 저는 이혼당했습니다. 생일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보따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안에는 재산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고요? 미라는 청중을 보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능력을 믿어준다는 것, 누군가 제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것, 그것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청중들 중 몇몇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50살이든
60살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미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드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미란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은 시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강연 잘했다면서? 네, 어머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잘했어. 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야. 미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나도 고마워, 미란아. 내가 내 인생의 자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미라는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미란으로 말이죠. 보따리 하나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보따리 안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용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지혜. 그것이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55살 한미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